안녕하십니까. 발질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발박사 이우천입니다. 오늘은 발목 복숭아뼈 위에 혹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것은 저맥락일까 누공일까? 제가 그렇게 제목을 적어놨는데요. 저맥락일 수도 있고 누공일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 엄마가요, 이게 상당히 많습니다. 혹 생기는 분. 발목에 복숭아뼈 옆쪽에 크게 물혹이 나셨는데요. 예전에는 주사기로 물 뺐죠. 이런 게 많이 주사기로 물 빼시고 그냥 다니셨는데, 지금은 통증까지 있고 물 빼도 하루 뒤면 다시 차고 그러네요. 심각한 건가요? 뭐 이렇게 얘기를 적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흔한 것이, 이렇게 복숭아뼈 위에 물이 차는 거 가장 흔한 것이 저맥락염입니다. 이게 제일 흔합니다. 이렇게 요게 복숭아뼈고요. 그 위에 요 피부하고 사이에 하얀 요게 물인데요. 하얀 물주머니가 생기는 것이 저맥락염입니다. 저맥락염이 뭐냐? 복숭아뼈는 사람이 앉거나 누울 때 이렇게 바닥에 딱 닿습니다. 그죠? 바닥에 직접 마찰이 되는 부위고, 피부 바로 아래에 뼈가 있습니다. 그죠? 가령 무릎의 앞쪽이라든지 팔꿈치라든지 이런 데, 여기 책상에 딱 닿는 데죠. 이런 데는 그 사이에 정상적으로 저맥락이라는 물주머니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있지만은 물이 고여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물주머니가 있다는 걸 느끼지 못할 뿐이죠. 그런데 자꾸 마찰되다 보면 염증이 생겨서 그 저맥락에 물이 차서 혹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혹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대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에 저맥락염이 생기면 대개는 별 문제가 없는데, 우선 외관상으로 되게 보기 싫어서 오지요. 걱정이 되기도 하고, 자꾸 외관상으로 보기 싫거든요. 그래서 오시고, 근데 그 저맥락염은 종양처럼 계속 종양이 문제가 되는 건 뭐겠습니까? 자꾸 커지는 거죠. 또 나쁜 종양, 암은 뭡니까? 다른 곳으로 멀리 전이하는 거죠. 퍼지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은 저맥락염인데, 때로는 드물지만 거기에도 발목에도 종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게 정 걱정된다 그러면 저맥락염을 둬서 큰 문제는 안 되지만, 한 번쯤은 이것이 다른 병은 아닐지 한 번쯤은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을 빼고 보통 그냥 물을 빼기만 하는 분도 있고 거기다 주사를 놓기도 하는데요. 물을 빼는 거는 주머니는 그대로 있는데, 저맥락이라는 주머니는 그대로 있는데 거기에서 물을 빼는 거죠. 그러면 샘은 그냥 놔두고 물을 자꾸 퍼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은. 그래서 물 빼고 거기다 주사 놔서 가라앉으면 그런 경우도 물론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좋겠는데 대개는 물이 다시 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물이 차도 그냥 지내면 좋으신데 걱정되고 또 보기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이런 게 물혹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게 뭐냐? 눌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그런데 눕거나 앉으면 그 자리가 딱 닿죠. 특히 책상 다리 하면 거기가 딱 닿습니다, 바닥에. 그래도 하여튼 그게 있는 분들은 눌리지 않도록 주의해야죠. 또 하나는 이게 뭐가 자꾸 있으니까 자꾸 손으로 만져봅니다. 자꾸 이게 커지나, 뭐 이거 아픈가 안 아픈가, 이게 어디까지 있나, 이렇게 자꾸 문지르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자꾸 자극이 되면 혹이 자꾸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할 물이 아니라 가령 대부분 저맥락염은 그냥 둬도 괜찮지만, 물이 아니고 살이 들어차 있는 경우가 있어요. 살로 꽉 차 있는 경우에는 혹일수가 종양일 가능성이 있어서 그럴 때는 절제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저맥락염이더라도 외관상 흉하고 또 어떤 분은 약간 불편하기도 합니다. 또 목이 높은 신발 신으면 바로 닿기도 하죠. 뭐 신발 그 끝부분하고 이것이 커지면 종양이, 이 저맥락염이 닿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절제를 떼내는데, 피부 바로 아래에 이 저맥락염이 있거든요. 피부가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그걸 절개를 해서 저맥락은 잘 떼냈는데 피부가 문제되는 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수술 안 할 수 있으면 좋지만 할 때는 뭐 이럴 가능성도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수술을 했는데 수술부에서 자꾸 침물이 납니다. 이런 또 거를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요. 뭐 수술을 해서 그 자리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또는 점액낭을 뗐는데 일부가 덜 떨어졌을 수도 있고 또는 다른 병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다른 병 중에 하나가 관절 누공이라는 거, 누공이라는 건 뭐예요? 이렇게 구멍이 생겨서 통로가 새로 생겼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거는 이제 이렇게 사진으로 보면 점액낭염하고 똑같죠, 그죠? 점액낭염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인대 파열 후에 발목 인대 파열, 발목을 접질린 후에 그 인대가 터졌다. 그러면 그 관절하고 통하거든요. 구멍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자꾸 물이 고이는 경우에 이걸 누공이라 그러고 그런 경우가 많고 보통 점액낭염보다 더 넓은 부위에 부종이 있습니다. 여기는 볼록하지만 그 주변까지 넓게 지금 부어 있는 환자입니다. 이분에 있고 활동 정도에 따라서 크기가 변합니다. 대개 하루 종일 서서 일하면 저녁 때는 상당히 빵빵하고 커지고 물이 고이니까 눌러보면 더 딱딱합니다. 빵빵 물이 팽팽하니까 자고 나서 아침이 되면은 쑥 가라앉고 좀 말랑말랑해집니다. 이런 걸로 봐서 이게 누공인지 점액낭염인지 감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접질리고 나서 복숭아뼈 부분이 부었다 내렸다 하고 많이 걷고 나면 좀 더 붓고 쉬면 좀 가라앉는다. 이 경우에는 관절과 통하는 구멍이 있을 가능성이 많고 그 경우에는 그 구멍을 찾아서 막아준다. 즉 수술이겠죠. 인대 봉합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구멍을 막아주면은 그 누공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총 정리를 해보자면 복숭아뼈 위에 혹은 대부분은 점액낭염이다. 대부분은 점액낭염이지만 누공일 수도 있고 즉 관절과 통하는 구멍이 생긴 걸 수도 있고 더 드물게는 종양일 가능성도 있다. 종양인 경우는 꼭 떼고 조직검사하고 이제 이렇게 해야죠.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